안녕하세요. 워썸의 김윤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업로드한 컨텐츠 중에 아스라 테마의 세팅법 영상이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스라 테마를 세팅 후에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중심으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라 테마가 제공하는 테마 옵션을 공부하시면 제작과 관리 운영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라 테마의 테마 옵션 중에서 글로벌 옵션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환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환경입니다. 호스팅은 카페24 웹 호스팅이고요. 적용된 용량은 3GB이고요. 적용된 PHP는 7.4 버전이고요. 적용된 데이터베이스는 마리아DB 10.0 버전입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환경입니다. 설치된 워드프레스는 6.6.1 버전이고요. 테스트에 사용된 아스라 테마는 4.8.0 버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옵션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먼저 타이포그래피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옵션에는 다양한 폰트 관련 옵션들이 있는데요. 프리셋 옵션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베이스 폰트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 폰트 옵션에서는 바디 폰트와 헤딩 폰트를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바디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디 폰트 옵션에서는 파라그래프로 작성한 컨텐츠의 폰트를 설정하는데요. 파라그래프는 일반적으로 본문 컨텐츠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에디터의 파라그래프 블록으로 작성한 컨텐츠는 바디 폰트에서 설정한 옵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옵션에서 본문 컨텐츠의 폰트 설정은 바디 폰트 옵션에서 설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디 폰트를 로토산 폰트로 변경하면 파라그래프 블록의 폰트가 노토산 폰트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헤딩 폰트 옵션입니다. 헤딩 폰트 옵션에서는 헤딩으로 작성한 컨텐츠의 폰트를 설정하는데요. 헤딩은 일반적으로 제목 컨텐츠를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록 에디터의 헤딩 블록으로 작성한 컨텐츠는 헤딩 폰트에서 설정한 옵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에서 제목 컨텐츠의 폰트 설정은 헤딩 폰트 옵션에서 설정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딩 폰트를 로토산 폰트로 변경하면 바디 영역의 헤딩 블록의 폰트가 노토산 폰트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헤딩 폰트 옵션입니다. 헤딩 폰트 옵션에서는 본문 컨텐츠의 각 헤딩 폰트를 개별 설정하는데요. H1부터 H6까지 개별 설정을 해야 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그래프 마진 바텀 옵션입니다. 파라그래프 마진 바텀 옵션에서는 문단과 문단 사이의 높이를 설정하는데요. 최소 0.5부터 최대 5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최소 0.5로 설정한 높이와 최대 5로 설정한 높이의 차이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단과 문단 사이의 높이를 조절하고 싶을 때 이 옵션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언더라인 콘텐츠 링크 옵션입니다. 언더라인 콘텐츠 링크 옵션에서는 링크에 자동으로 밑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링크에는 무조건 밑줄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ON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반대로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링크에는 밑줄을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이 옵션을 오프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프리셋 옵션입니다. 프리셋 옵션에서는 아스트라 테마가 제공하는 6가지 폰트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베이스 폰트와 헤딩 폰트의 설정을 한 세트로 구성해서 총 6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컨셉에 맞는 폰트 세트가 있다면 적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세트를 적용한 뒤에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폰트 세트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베이스 폰트 옵션과 헤딩 폰트 옵션을 이용해서 폰트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타이포그래피 옵션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컬러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옵션은 테마 컬러와 서페이스 컬러 옵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두 옵션의 차이는 컨텐츠와 배경 색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글로벌 팔렛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팔렛 옵션에서는 총 9개의 컬러를 하나의 세트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 색상은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10가지의 템플릿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팔레트는 스타일 1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스타일 1에 적용이 되고요. 각 색상을 수정하면 테마 컬러와 서페이스 컬러의 색상 중에서 연관된 항목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팔렛은 블록 에디터의 색상과도 연동이 되는데요. 아스트라 테마는 글로벌 팔렛의 색상이 블록 에디터의 색상에 연동됩니다. 그래서 블록 에디터에서 컨텐츠의 색상을 설정할 때 색상을 세팅하는 옵션에는 테마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이 글로벌 팔렛의 색상과 연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색상을 테마의 첫 번째 색상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팔렛에서 첫 번째 색상을 수정하면은 색상이 연동되어서 변경됩니다. 다음은 테마 컬러 옵션입니다. 테마 컬러 옵션에서는 총 5가지 항목의 컬러를 설정하는데요. 어센트 옵션에서는 메인 특정 컬러를 설정하는데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상을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설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서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색상을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센트 옵션은 글로벌 팔렛의 첫 번째 색상이 되고요. 링크 옵션에서는 링크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컬러를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지구본 아이콘은 링크가 적용된 텍스트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변경하면 링크가 적용된 텍스트의 색상이 변경되고요. 이 컬러는 글로벌 팔렛의 첫 번째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본 아이콘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컬러인데요. 컬러를 변경하면 링크가 적용된 텍스트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상이 변경되고요. 이 컬러는 글로벌 팔렛의 두 번째 컬러가 됩니다. 그리고 헤딩 옵션에서는 각 제목에 적용할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컬러를 변경하면 제목의 색상이 변경되고요. 이 색상은 글로벌 팔렛의 세 번째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디 텍스트 옵션에서는 본문에 적용할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컬러를 변경하면 본문의 색상이 변경되고요. 이 색상은 글로벌 팔렛의 네 번째 색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드 옵션에서는 테두리에 적용할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컬러를 변경하면 텍스트 입력 박스의 색상이 변경되고요. 이 색상은 글로벌 팔렛의 7번째 색상이 됩니다. 다음은 서페이스 컬러 옵션입니다. 서페이스 컬러 옵션에서는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에 맞춰서 컬러를 설정하는데요. 사이트 백그라운드 옵션에서는 사이트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항목이기 때문에 컬러, 그라던트,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컬러 항목으로 쓸 때 시 글로벌 팔렛의 5번째 컬러가 되는데요. 이 옵션은 컨테이너 옵션의 컨테이너 스타일 옵션을 박스드 항목으로 선택해야 적용이 됩니다. 컨텐츠 백그라운드 옵션에서는 컨텐츠 영역의 백그라운드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이 옵션도 백그라운드 항목이기 때문에 컬러, 그레던트,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컬러는 글로벌 팔렛의 6번째 컬러가 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옵션에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넓이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이아웃 옵션에서는 노멀, 나라우, 풀 위드 타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스타일 옵션에서는 언박스드, 박스드 타입이 있는데요. 두 타입의 차이점은 박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언박스 타입은 박스가 그림자 효과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박스 타입은 언박스 타입보다는 좀 더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박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드 옵션에서는 컨테이너 레이아웃 옵션이
노멀, 풀 위드 타입일 때 컨텐츠의 넓이를 설정하게 되고요. 나로우 컨테이너 위드 옵션에서는 나로우 타입일 때 컨텐츠의 넓이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튼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 옵션에서는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로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프라이머리 색상은 글로벌 옵션에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세컨더리 색상은 블록 에디터에 영향을 주는 색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 에디터에서 버튼 블록을 추가한 후에 우측 사이드바의 블록 탭에서 아웃라인 버튼을 설정하면 세컨더리 탭에서 설정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록 에디터의 버튼 블록으로 버튼을 추가한 경우에 아웃라인을 사용하고 싶은 분은 세컨더리 탭에서 기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프리셋 옵션에서는 총 6개의 프리셋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의 스타일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에는 투명 버튼과 색상이 적용된 버튼 스타일이 있고요. 모서리 부분은 각진 스타일, 약간 둥근 스타일, 많이 둥근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옵션에서는 3가지 파트의 컬러를 설정하는데요. 테스트 컬러 옵션에서는 버튼에 있는 글자를 설정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옵션에서는 버튼의 백그라운드의 색상을 설정하고요. 보더 컬러 옵션에서는 버튼의 테두리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색상은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설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색상은 버튼의 일반 색상이고요. 두 번째 색상은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상입니다. 다음은 폰트 옵션입니다. 폰트 옵션에서는 버튼 안에 글자의 폰트를 설정하는데요. 일반적인 폰트 설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폰트 설정은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패딩, 보더 위드, 보더 라디우스 옵션인데요. 패딩 옵션에서는 버튼 내의 여백을 설정하고요. 보더 위드 옵션에서는 테두리의 두께를 설정하고요. 보더 라디우스 옵션에서는 모서리의 각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패딩 옵션의 경우는 기본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요. 탑과 바텀은 15픽셀이고요. 레프트와 라이트는 30픽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은 모어 버튼에 여백이 적용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설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더 위드스 옵션에서는 보더 컬러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를 설정하면 버튼이 커 보이는 효과만 있고요. 버튼을 강조하고 싶을 땐 보더 컬러 옵션을 설정한 후에 수치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 옵션의 경우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모두 0으로 세팅하면 정사각형이 되고요.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모두 수치를 올리면 둥근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패딩과 보더 라디우스 옵션만 반형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더 위드스 옵션만 픽셀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모두 개별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롤 투 탑 옵션입니다. 스크롤 투 탑 옵션은 일반적으로 백 투 탑 버튼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버튼의 역할은 무조건 화면을 맨 위로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서는 스크롤 투 탑 버튼에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너럴과 디자인으로 구분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탭에서는 다음 같은 내용을 설정하는데요. Enable Scroll to Top 옵션에서는 버튼의 추가 여부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활성화하면 버튼이 노출되고요. 옵션을 비활성화하면 버튼과 함께 관련된 옵션도 나오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온 옵션에서는 보여주는 디바이스를 PC와 모바일로 구분해서 설정하는데요. PC에서만 보여주고 싶을 땐 데스크탑 옵션을 선택하고요. 모바일에서만 보여주고 싶을 땐 모바일 옵션을 선택하고요. 둘 다 보여주고 싶을 땐 데스크탑 플러스 모바일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은 데스크탑 플러스 모바일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지션 옵션에서는 보여주는 위치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설정하는데요. 기본 설정은 라이트 옵션으로 선택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크롤 투 탑 버튼이 우측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보여주고 싶을 땐 레프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사이즈 옵션에서는 아이콘의 크기를 설정하는데요. 기본 15픽셀로 설정되어 있고요. 픽셀 단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입니다. 디자인 탭에서는 색상과 관련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아이콘 컬러 옵션과 백그라운드 컬러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옵션에서 첫 번째 색상은 일반 색상이고요. 두 번째 색상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아이콘 컬러 옵션에서는 화살표 아이콘의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색상은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옵션에서는 배경 색상을 설정하는데요. 아이콘 컬러 옵션과 마찬가지로 색상은 컬러 피커 또는 RGB 코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라디우스 옵션에서는 위, 아래, 좌우에 라운드를 설정하는데요.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고요. 픽셀, EM, 퍼센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동그란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단위는 퍼센트로 선택하고요. 위, 아래, 좌우를 5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버튼을 만들고 싶다면 단위는 픽셀로 선택하고요. 위, 아래, 좌우를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액세시빌리티 옵션입니다. 액세시빌리티 옵션은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안 보여서 옵션만 있다고 말씀드리고 블록 에디터 옵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록 에디터 옵션입니다. 블록 에디터 옵션에서는 블록 에디터로 만든 컨텐츠 중에서 블로그로 만든 그룹 블록, 컬럼 블록, 커버 블록 등의 여백을 설정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옵션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에디터 기반으로 만드는 컨텐츠는 대부분이 블로그 컨텐츠이고요. 블로그 컨텐츠에서 그룹 블록, 컬럼 블록, 커버 블록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스트라 테마에서 제공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ISC 옵션입니다. MISC 옵션에서는 Enable Smooth Scroll to ID 옵션이 있는데요. Enable Smooth Scroll to ID 옵션은 사실상 원페이지 타입의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타입의 웹사이트를 만드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메뉴를 클릭해서 하단에 지정된 컨텐츠로 이동할 때 스크롤을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 옵션을 테스트해 본 결과는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사용했을 때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엘리멘토 페이지 빌더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옵션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스트라 테마의 글로벌 옵션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컨텐츠가 아스트라 테마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워썸의 김명준이었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물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